자, 글로벌 스탁 시간을 저희가 긴급 진단 시간으로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출연하실 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속보 한 가지가 들려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에 트윗을 한 가지 날렸습니다. 이 트윗을 통해서 미국 현지 시간, 동부 시간이죠. 미국 동부 시간 9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가 됩니다. 우리 시간 오전 10시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발표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1시간 전쯤에 트윗을 날렸기 때문에 우리 시간 10시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하게 되는지 시장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하셔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게 일단 미국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다우지수가 공식적으로 이제 약세장에 들어갔는데 미국 증시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셨을 거예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급여세 네. 그 면제 발표를 해서 7% 폭락했던 게 한 5% 정도 반등을 했는데 그랬죠. 지금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하는 바람에 네. 다시 또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5%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큰 이런 장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감세안이 네. 사실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3천억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58조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경기 부양책으로서 내놓은 안은 상당히 큰데 네. 이게 사실 이제 효과가 있죠. 네. 없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네. 포커스를 좀 좁힌 이런 부정책은 정책 아니죠. 네네. 네. 그런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 반감되는 이런 결과가 지금 초래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어제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던 감세는 사실 감세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거였었고, 그럼 실제로 감세를 하겠다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오늘은 실망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우리 당조차도 지금 감세는 그게 딱 정확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어라는 반응이 좀 나왔다고 해서요. 예,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급한 부분이 네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 어떤 포커싱된 네. 집중적인 어떤 지원인데 그게 좀 이렇게 희석이 되는 효과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지만은 민주당에서 반발한 거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선이 11월 달에 그렇죠. 이제 대통령 네. 선거가 있는데 뭐 그거를 겨냥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내놓은 발표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발표를 했고 또 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감세는 감세 일단 방향으로. 할 것 네, 같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보시기에 미국에서 지금 만약에 정말 코로나19에 타겟된 정책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네. 뭐 보도에 지금 매일매일 나오고 있지만은 뭐 관련된 업종들 예를 들면 이제 항공이라든가 네네. 요식업, 그렇죠. 식당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관광 네. 또 문화산업 관련된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아주 엄청난 타격을 그렇죠.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뭐 학원 같은 데 포함해서 네. 거의 이제 매출이 90% 가까이 줄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거의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네네. 타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이런 현상이 유사하게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소비를 기피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특정 산업 중심으로 그렇죠. 특히 이제 대면 접촉이 네네. 빈번한 이런 산업들에서 피해가 커질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에 좀 더 맞춰진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저도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잠시 후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발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산업의 특정화된 그 지원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영향은 좀 시장의 영향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10시에 발표하는 거는 지금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과 몇 시간 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내용보다는 어떤 방역과 관련된 내용이 더 먼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네네. 어떤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정된 지금 재정 적자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정된 지원을 효과적으로 쓰자라는 압력이 상당히 커질 것 같고 정책의 효율성 그리고 긴급성 뭐 우선순위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에서 약간 잊혀지고 있는 게 무역 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게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혹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무역 분쟁은 좀 뭐라고 할까요? 서로 좀 차후로 미뤄두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분쟁은 계속할 거야. 너희에 대한 압박은 계속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으세요? 지금 작년 12월 13일에 네.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네.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소관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은 그거가 합의된 당시에도 트럼프가 얘기하기는 2단계를 바로 시작하겠다. 그랬죠. 그게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관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했지만은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선이라는 게 앞에 놓여 있고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은 밀어붙이겠지만은 네. 지금 예상치 못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경제도 상당한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또 그 문제를 이제 더 키워서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확산되면은 미국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받을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감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자들, 뭐 마스크를 네네. 포함해서 이런 거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가 미국도 크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30여 개 품목은 이미 이제 그랬죠. 관세 면제를 면제했죠. 했고 이런 거를 확대 지금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단기간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좀 차치를 네. 해둬도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네요. 뭐 그 문제가 없더라도 정말 힘든 상황이긴 하니까요. 우리나라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볼 텐데 무역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입장에서는 이게 코로나19가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아주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어제도 관세청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네. 뭐 3월 불과 한 초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네.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일평균 수출액도 2.5%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일평균으로 따지면 조업일수가 금년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수출 금액은 좀 늘어나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실제로 뭐 중국에 대한 수출이나 2월까지도 그렇고요. 네. 수출이 상당히 이제 타격을 입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어떤 부품 조달 문제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팬데믹 선언이 된 마당에 중국을 포함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 위축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 뭐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죠. 네.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신남방 정책과 북방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지금 근데 아예 글로벌 팬데믹까지 선언된 상황에서는 이동 자체가 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거의 뭐 일단은 스톱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남방, 신북방 정책 자체가 뭐 이렇게 스톱된 건 아니고요. 네네.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개가 넘는 국가가 네네. 우리 입국 제한 같은 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인적인 교류를 제한하게 되면은 교역에도 네네. 직간접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워낙 컸던 거를 줄여나가는 과정이고 그 그랬죠. 과정에서 대안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세웠던 게 인도나 아세안권 중심으로 한 신남방으로의 교육 확대이기 네네. 때문에 요거는 꾸준히 지금 추진을 해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좀 시간은 많이 지연될 예,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1%대로 낮추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그 무디스 같은 경우가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당초에는 뭐 2%대 초반 정도 예상하던 게 네. 연초에 1.9% 그리고 이제 엊그제 1.4%로 네네. 낮췄거든요. 전망치를. 근데 이게 지금 무디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뭐 주요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대부분 다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 인하 폭이 네네. 너무 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그러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봐서 세계 경쟁률도 한 0.2%포인트 낮췄지만은 네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뭐 1% 밑으로.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이 한 6월까지, 네네. 2분기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1% 밑으로도 떨어질 거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한 2% 정도 전망이 됐었으니까 1%라면 거의 반토막을 내는 반토막이죠. 거죠. 네. 반토막. 그게 이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석유가가 네네. 급락한 거가 이 글로벌 침체에 또 이제 한 가지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어떤 경제 감소 폭을 지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 증시의 하락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뭐 경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증시의 낙폭을 좀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조치로 요즘에 그래서 공매도 제한 조치들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과연 그 규제 카드가 좀 증시의 쇼크는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그게 이제 뭐 어제 드러났지만은 네. 사실 이제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강화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 11개 종목 정도에 대해서 2주 정도 이제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네. 발표 뭐 난 당일날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오히려 그렇죠. 네. 우리가 1,900 밑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네네. 오늘 또 개장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오늘 또 뭐 미국 영향도 있고 팬데믹 영향도 있고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이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이제 당분간 금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런 주장들을 이제 민간 부분에서 많이 했는데 네네. 정부에서 이제 대외적인 어떤 그 신인도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제한적으로 그 조치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과거에도 이제 전면적인 금지를 했던 그 전례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그 개미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제 공매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이 불공정한 측면도 있다라는 네네.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한 상황인 만큼 좀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뭐 지금 당장은 있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정도로 예,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유가 급락까지 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그 증시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증시에 계시는 분들은 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네네. 제가 특별히 조언할 건 없고 아. 사실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의 대응이죠. 네네. 대응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네. 이게 지금 추경을 뭐 11조 7천억 정도 편성을 해서 긴급하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는 다 했지만은 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정된 그 예산을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네네. 지금 편성된 거 보면은 이제 뭐 재해 뭐 기본소득 비슷하게 이런 부분으로 뭐 상품권을 나눠줘서 소비를 진작하고 이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은 네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장에 지금 이 도산 위기에 몰린 그렇죠. 기업이나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분야가 평상시에 문제가 있었던 분야라면은 사실 이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지만은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네네. 뭐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